축구에서는 흔히 첫 골을 넣은 선수, 경기를 끝내버린 선수, 스코어보드에 이름을 올리고 경기 후 모든 사진의 중심이 되는 선수를 가장 먼저 기억합니다. 하지만 이 게임 안에서 충분히 오래 살아본 사람들은 압니다. 어떤 밤에는 가장 중요한 선수가 마지막 슈팅을 날린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을요. 때로는 단 한 번의 시선, 한 번의 터치, 경기장 다른 모든 이들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차리기도 전에 실행되는 한 번의 패스로 경기 전체의 구조를 움직여버리는 선수가 모든 것을 결정합니다. 방금 손흥민이 보여준 경기가 바로 그런 밤이었습니다. 숫자만 놓고 보면 많은 사람들은 손흥민의 폭발적인 경기였다고 말할 것입니다. 그들은 그의 어시스트를 말할 것이고 동료들을 얼마나 계속해서 좋은 마무리 위치에 세워두었는지를 이야기할 것이며 손흥민이 경기장에 머무는 대부분의 시간 동안 상대 수비가 LAFC의 공격 궤도를 거의 통제하지 못했다는 점을 강조할 것입니다. 그러나 더 깊이 들여다보면 정말 중요한 것은 어시스트 숫자 그 자체가 아닙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손흥민이 만들어낸 영향력의 종류입니다. 그는 단지 골에 관여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골들이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질지를 통제했습니다. 그 차이는 매우 큽니다. 저는 늘 최고 수준의 축구가 단순히 기술, 속도, 힘만으로 결정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왔습니다. 물론 그런 요소들도 모두 중요합니다. 하지만 좋은 선수와 특별한 선수를 가르는 것은 다른 이들보다 더 빨리 경기를 읽어내는 능력입니다. 어떤 선수는 공을 받은 뒤에야 생각을 시작합니다. 어떤 선수는 움직이면서 계산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드문 선수는 공이 자기 발에 닿기 전에 이미 그 다음 세 겹의 전개를 보고 있습니다. 이번 경기의 손흥민을 보며 가장 분명하게 느껴진 것은 그가 바로 마지막 부류에 속한다는 점이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동료가 서 있는 곳으로 패스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경기가 곧 열리게 될 곳으로 패스했습니다. 그래서 손흥민의 장면들은 아주 다른 느낌을 줍니다. 뛰어난 공격수라면 한 경기에서 한두 번쯤 아름다운 패스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손흥민은 몇 개의 멋진 순간을 따로따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상대의 수비 구조를 연속적으로 조종하는 흐름 자체를 만들어냈습니다. 공을 받을 때마다, 몸을 돌릴 때마다, 템포를 올릴 때마다 그는 마치 수비진에게 어려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것은 상대 수비가 그 질문에 답할 시간이 거의 없었다는 점입니다. 그들은 즉시 결정해야 했고 손흥민은 마치 그들의 반응을 이미 미리 알고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가장 먼저 이야기해야 할 장면은 꼭 통계상 깔끔한 어시스트로 남는 장면이 아니라 박스 안 혼란을 만든 패스 장면입니다. 많은 팬들에게 그것은 단지 위험 지역으로 날아간 까다로운 공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최고 수준의 축구에서 그런 공은 거의 우연이 아닙니다. 그 가치는 공이 누구 발끝에 닿았느냐에 있는 것이 아니라 수비가 정리된 처리를 할 수 없는 공간에 정확히 떨어졌다는 데 있습니다. 중앙 수비수는 그냥 흘려보낼 수 없고 골키퍼는 끝까지 나오기 어렵고 풀백들은 원래의 간격에서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역으로 공을 넣는 순간 당신은 단순히 찬스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실수가 거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은 매우 지적인 형태의 축구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먼저 상대의 기술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판단 능력을 공격하기 때문입니다. 손흥민은 이 경기에서 바로 그 일을 여러 번 해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경기력이 단순한 한밤의 폭발이라는 틀을 넘어선다고 생각합니다. 영감에 의한 한순간의 번뜩임은 어떤 재능 있는 선수에게도 나올 수 있습니다. 즉흥적인 드리블, 번쩍이는 패스 하나, 타이밍 좋은 스프린트 하나는 모두 감각과 영감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선수가 한 경기 안에서 여러 방식으로 상대 수비를 계속해서 비틀어버린다면 그것은 더 이상 영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우 높은 수준의 경기 지능입니다. 제가 손흥민에게서 가장 인상 깊게 본 것은 단순히 빈 공간을 본 것이 아니라 그 공간이 가장 취약한 순간이 언제인지를 이해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것은 섬세하지만 매우 중요한 차이입니다. 많은 선수들은 공간이 열린 뒤에야 그것을 발견합니다. 그 경우에도 패스는 좋을 수 있지만 수비는 여전히 회복할 기회를 가집니다. 더 높은 수준의 선수는 공간이 열리는 순간에 패스를 넣습니다. 그러면 공과 동료의 움직임이 수비 간격이 무너지는 찰나와 정확히 맞아떨어집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특별한 수준의 선수는 공간이 눈에 보이기 전에 먼저 패스를 합니다. 그는 상대의 이동 방향을 보고 라인 사이에 어긋난 박자를 감지하고 센터백의 어깨가 어느 방향으로 돌아가는지 읽어내며 1초 뒤에야 모두가 저기를 먼저 막았어야 했는데 라고 깨닫게 될 곳으로 공을 보냅니다. 이번 경기 손흥민이 바로 그런 식으로 플레이했습니다. 손흥민의 가장 큰 가치 중 하나는 그가 단 하나의 방식으로만 경기를 지배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어떤 선수는 측면에서 강하고 어떤 선수는 풀백과 센터백 사이의 틈을 파고드는 데 뛰어나며 어떤 선수는 중앙에서 원터치 패스에 특출납니다. 그런데 손흥민은 여러 구역을 동시에 건드리면서도 판단의 논리를 잃지 않습니다. 상대가 중앙을 좁히면 그는 공을 바깥으로 끌고 나가 풀백과 센터백 사이를 공격합니다. 수비가 측면을 막으려고 벌어지면 그는 다시 컷백을 택하거나 하프스페이스 안으로 접고 들어와 전진 패스 각도를 만듭니다.
상대가 라인을 내리면 그는 처리 속도로 그들의 발을 묶어두고 라인을 올리면 한 박자 빠른 패스로 등 뒤를 찌릅니다. 이런 선수는 수비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수비수는 단순히 빠르거나 기술 좋은 한 명과 싸우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다른 질문을 던져오는 선수와 맞서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현대 축구, 특히 가장 높은 수준의 축구는 결국 그런 질문의 질로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에게 어려운 결정을 많이 강요할수록 그들은 더 쉽게 무너집니다. 손흥민은 볼을 오래 소유하지 않아도 상대를 압도했습니다. 과장된 동작을 길게 보여줄 필요도 없었습니다. 때로는 단 2번의 터치만으로도 그는 수비 블록 전체를 불리한 방향으로 돌려놓았습니다. 한 번의 터치로 마크를 미세하게 틀어놓고 다음 터치로 패스 각도를 열었습니다. 화면으로 보면 그런 것들은 아주 단순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강도 속에서 뛰어본 사람에게는 그것이 눈, 뇌, 몸의 완벽한 동기화를 요구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압니다. 반 박자만 느려도 좋은 패스는 평범한 장면이 됩니다. 힘이 조금만 잘못 들어가도 동료는 한 번 공을 고쳐야 하고 찬스는 사라집니다. 이번 경기 손흥민은 그런 작은 디테일에서 거의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연이어 나온 어시스트들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물론 그것들은 충분히 오래 이야기할 가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 연속된 어시스트를 특별하게 만든 것은 각 장면이 이전 장면과 똑같은 복사본이 아니었다는 점입니다. 어떤 패스는 손흥민이 상대의 구조를 넓혀놓은 뒤에 나왔고 어떤 패스는 마지막 순간에 리듬 감각에서 나왔으며 또 다른 패스는 수비수에게 이쪽을 막으면 저쪽이 열리고 저쪽을 지키면 앞 사람을 놓치는 선택을 강요한 끝에 나왔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여의 축구가 아니라 경기를 이끄는 축구입니다. 그는 경기가 흘러가는 것을 기다렸다가 끼어든 것이 아닙니다. 그는 경기 자체가 어떤 방향으로 전개될지를 결정한 사람들 중 하나였습니다. 저는 늘 공격수가 위험해지는 방식에는 2가지가 있다고 믿습니다. 첫 번째는 마지막 순간의 능력이 압도적인 경우입니다. 슈팅이 너무 좋거나 스피드가 너무 빠르거나 드리블이 너무 잡기 어려운 경우입니다. 두 번째는 훨씬 더 어렵습니다. 마지막 장면이 오기 전에 이미 상대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 손흥민은 2번째 유형이었습니다. 그는 동료가 좋은 조건에서 마무리하도록만 도운 것이 아닙니다. 그는 그 조건 자체가 더 일찍 생겨나게 만들었습니다. 상대 수비를 계속해서 늦은 반응의 연쇄 속에 밀어 넣었기 때문입니다. 수비가 주도적으로 통제하는 대신 반응만 하게 되면 결국 경기 리듬을 결정할 권한을 잃습니다. 그리고 그 권한을 잃는 순간부터 경기는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합니다. 이 경기에서 아주 흥미로웠던 또 하나의 요소는 손흥민의 몸에 깃든 침착함이었습니다. 어떤 선수들은 아주 시끄러운 에너지로 경기를 지배합니다. 강도, 충돌, 전투의 감각을 직접적으로 느끼게 합니다. 손흥민 역시 강하게 뛸 수 있고 무섭게 치고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기에서 차이를 만든 것은 그런 소란스러운 에너지가 아니라 침착함이었습니다. 그는 마치 모든 것이 실제보다 조금 느리게 흐르는 것처럼 공을 다뤘습니다. 그것은 경기 읽기가 탁월한 선수들에게 자주 보이는 신호입니다. 무슨 일이 곧 벌어질지 알고 있다면 서두를 필요가 없습니다. 수비수가 몸을 어느 방향으로 돌릴지 안다면 불필요한 동작도 필요 없습니다. 동료가 어느 공간으로 뛰어들 준비를 하는지 보고 있다면 공을 길게 고쳐 잡을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 침착함은 경기가 쉬워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머리가 상황보다 앞서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축구를 깊이 이해하는 사람들이 이런 경기력을 높게 평가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해트트릭이나 4골을 넣는 경기는 언제나 강렬한 인상을 남기고 당연히 찬사를 받을 만합니다. 하지만 한 선수가 직접 모든 골을 넣지는 않았음에도 결정적인 모든 장면에 보이지 않는 중심처럼 존재한 경기라면 그것은 또 다른 차원의 클래스를 보여줍니다. 그 선수는 단지 기회를 해결하는 데 능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기회의 구조 자체를 만들어내는 데 능합니다. 그것은 더 깊은 층위의 재능입니다. 그리고 그 깊은 층위에서 손흥민은 아주 희귀한 수준에 닿았습니다. 사실 축구에서 가장 어려운 것은 언제나 놀라운 일을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어려운 것은 정확한 순간에 정확한 일을 하고 그 뒤에 있는 전체 시스템이 완벽하게 작동할 만큼 충분한 정밀도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번 경기 손흥민은 그것을 여러 번 연속으로 해냈습니다. 그가 하프 스페이스나 박스 가장자리에서 공을 받을 때마다 상대는 마치 추측 게임을 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리고 수비수가 추측해야 하는 순간 이미 우위는 공격수 쪽으로 넘어갑니다. 최고 수준의 축구는 너무 빠르기 때문에 희망으로 수비할 수 없습니다. 수비는 명확한 정보 위에서만 가능합니다. 손흥민은 마지막 순간까지 의도를 숨기며 그 명확한 정보를 앗아갔습니다. 과장된 쇼맨십 없이 공격하는 선수들에게는 특별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이번 경기 손흥민은 자신이 대단한 경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긴 퍼포먼스를 보여줄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는 짧고 차갑고 정확한 결정들로 경기를 부쉈습니다. 때로는 몸을 살짝 열어 수비가 예상하지 못한 패스 각도를 만드는 터치 하나였습니다. 때로는 센터백이 반 박자 올라오는 순간 곧바로 내보내는 짧은 시선과 패스였습니다.
때로는 아무도 닿고 싶지 않지만 모두가 달려들 수밖에 없는 공간으로 찔러 넣는 공 하나였습니다. 그런 디테일이야말로 최고 수준 축구의 진짜 언어입니다. 모두가 그것을 보지는 못하지만 같은 리듬 속에서 살아본 사람들은 그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압니다. 그래서 이번 경기력은 단지 칭찬받을 만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해부될 가치가 있고 다시 볼 가치가 있으며 현대 축구에서도 여전히 골 없이도 최고의 선수가 될 수 있는 천재의 밤이 존재한다는 증거로 기억될 가치가 있습니다. 손흥민은 그런 밤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축구를 진짜로 이해하는 사람이라면 첫 몇 번의 터치만으로도 이미 그것을 알아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